다음은 오인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10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법정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기 위한 국군의 날, 우리 민족을 기원을 기리며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국가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는 개천절,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혜의 원천인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노인의 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의 장을 넓히는 체육의 날,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독도의 날은 모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전히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3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민간위탁 예산의 출연을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이 많습니다. 각 동의안에 우리 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 방향, 대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각 기관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우리의 협력이 결국에는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차가운 바람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고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뜨겁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대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윤관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안도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4년 10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 및 기타 한 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박준호 의원님, 성웅창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준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 시민 여러분, 박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화호 30주년 시화호의 날 기념 행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시민분들의 지적사항을 통해 느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무원과 유관 단체의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부실했고 시민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개막식 첫날에 썰렁한 분위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3일간 진행된 행사 중 이틀은 평일에 열려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화호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번 행사는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쉽습니다. 둘째, 행사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에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양 레저 체험 또한 이용자 수 조절로 이어졌고 실제로 계획된 시간에 갔을 때 선상 투어 카약을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해양 레저 체험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매년 하는 각종 행사를 끼워 넣기 식으로 구성한 결과 시시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 포토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여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시화호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를 재현하고자 했지만 형식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화호의 환경 복원과 지역 발전의 상징적인 사례를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공연에서 트로트와 힙합 콘서트가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전략이 없다면 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대규모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화호 30주년 시화호의 날 기념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 기획과 실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와 같은 지역의 자산을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강희명 선생 탄신 600주년 연성문화재 시흥시 평생학습축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끼워 맞추기나 나열식 행사가 아닌 행사 목적과 부합하게 공연 및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320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눈도장을 찍으려는 공무원들도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해 행사보다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웅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운창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행안부나 도청, 교육청의 대우가 달라지는 외부적 변화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흥시의 제일 절실한 것은 구심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밖으로 향해 있는 원심력의 도시였습니다. 1989년 시로 승격할 당시 시흥시민은 경찰서 볼 일이 있으면 광명으로 가고 교육청 볼 일이 있으면 안산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주말이면 쇼핑 유용 등을 위해 안산으로, 서울로, 부천으로 갑니다. 시흥이 젊은이들은 모두 나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시흥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것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제 60만 명을 바라보는 대도시로서 시흥시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구심력을 가져야 합니다. 시흥시가 구심력을 갖추는데 핵심적 사안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수요가 공급을 낳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흥시의 대중교통 모습은 구심력 없는 시흥시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구심력을 더 떨어뜨리는 부정적 역할도 합니다. 이 사진은 버스 노선별 운행 빈도를 선이 굵기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인근 도시로 향하는 선이 굵은 반면 시흥 시내의 권역별로 이동하는 선은 약합니다. 이제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손보아서 도시가 구심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인구 60만의 도시에 맞는
버스 노선 체계로 바꿀 때가 되었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시골에서의 노선 체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버스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고 노선 체계가 아무리 나빠도 버스를 탈 사람은 탄다는 배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입는 손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구 10만이 살던 땅에 60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차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이 옛부터 있어 왔지만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이런 말을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을 이젠 알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노선 대개편입니다. 노선 대개편의 요지는 이런 식입니다. 세 개의 노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시의 남부, 중부, 북부에 노선이 걸쳐 있는 63번 버스가 있습니다. 100곳에서 출발 월곶을 돌아 장곡, 시흥대로를 거쳐 대하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경우는 시흥시청에서 노선을 잘라 두 개의 노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이도에서 시청역까지의 한 노선, 시청에서 은행단지까지 별개의 노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역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노선도 연구 대상입니다. 부천과 안산을 연결하면서 시흥을 거쳐가는 61번 노선입니다. 부천역까지 가면 될 것을 부천터미널 소품까지, 안산역까지 가면 될 것을 안산공단까지 쭉 늘어뜨린 노선입니다. 그리고 디귿자 모양으로 어디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상동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장곡동에서도 디귿자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노선 하나에 마을버스, 지선, 간선 특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상동이 오지여서 노선 하나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상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6개입니다. 부천, 시흥, 안산을 연결하면 누가 봐도 간선버스입니다. 간선 노선에 맞게 마을버스, 지선버스 성격을 줄여야 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서울, 인천 같은 대도시 마을버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 구석구석 다녀야 합니다. 지금 5번 마을버스에 의해서 보듯 장곡, 능곡, 연성을 잇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역과 권역을 잇는 것은 간선, 권역 내부를 잇는 지선, 마을 내부를 도는 마을버스, 이 구분이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합니다. 노선을 개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업체가 주민들을 들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자가용보다 2배 이상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시흥시의 가장 큰 민원은 불편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고통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약한 계층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하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저는 시흥시 축제산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 시흥시에서는 총 약 2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일에 한 번꼴로 행사가 열리는 셈이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과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대표 축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어떤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축제 활성화 연구 모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시흥시에서 열리는 축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그중 갯골 축제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즉 시흥시 축제 브랜드의 가치는 외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집행부의 사업 홍보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의 축제는 이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들과 의원들은 하나같이 축제를 줄이고 재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주시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사나 축제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축제 리그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모든 관광 축제, 예술 프로그램, 지역 축제에 대해 획일화된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축제의 수준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모든 축제와 행사들은 예산이 다르며 지리적 형태도 다르고 축제의 성격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제들의 공통적 의미는 존재합니다. 축제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고 지역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시흥시를 찾는 방문객이 많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축제의 성과 지표는 이러한 성과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예산별 축제 규모 비율을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에 추가하는 형태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입 예산 대비 축제 참여자 수, 지역 상권 매출 지표, SNS 반응도, 참가자 만족도, 미디어 노출도, 재방문 의상 등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행안부 기준 실적 평가 지표들을 합산하여 점수를 만들어 예산 투입 비율에 따라 동일 배수로 정리하게 된다면 우리 시 행사 및 축제들의 현재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시의 대표 축제라고 하여 10억이 넘는 예산을 받고 작은 마을 단위의 축제라고 하여 500만 원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기반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수립되어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용을 막고 축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 리그 제도는 단순히 축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축제는 더 발전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축제는 선순환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축제의 문제점 및 비리 사건 등 바람잘 날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우리 시흥시의 행사는 행사의 본질보다는 챙겨야 할 것이, 나눠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부가적인 것에 너무 포커싱이 간 것은 아닐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흥형 축제 성과 지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 및 행사들에게 리그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사전에 성과 지표를 대입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내후년부터 축제 리그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멋진 시흥시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선옥 의원님과 김찬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